2011년도에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내 아이한테 내 재산 다 주고 싶다 라고 하면 가장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세금 절세 효과를 감안하면은 재혼하시기 전에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신탁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일법을 개수했거든요. 우리나라 영미법을 개수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탁법을 보면 되게 막 독일 이 대법계에 찌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막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법 체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신탁법이 있어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탁법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신탁법이었고 또 신탁할 수 있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민간이 신탁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자체는 없었고 항상 신탁회사를 통해 뭐 여러 몇 군데 우리나라에 많이도 없어요. 신탁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도 엄청 많아야 되고 설립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맞아요. 신탁은 아무한테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신탁 회사를 통해 신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대한 회사에 신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탁 수수료가 어마어마할 텐데 우리 일반인 분들께서는 신탁 제도를 잘 이용 못하시고 대부분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아파트 막 짓고 막 이럴 때 단지 짓고 그럴 때 신탁 제도가 이용되어 왔다가 2011년도에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2012년도에 신탁법이 새로운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 시행되었는데 그게 지금의 신탁법이고, 이제 새로운 신탁법에서 들어온 것들이 뭐냐, 일반 국민들도 신탁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오늘 이 사례에 맞는 게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이에요. 유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신탁이라는 거죠. 이 유언 대용 신탁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가 2012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자산가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굉장히 징여보다는 유리한 제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유리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혼 전에 아이한테 징여 등기를 하게 되면 징여세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국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또 징여에 따른 취득세라는 어마어마한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유언 같은 효과를 누리면서도 이게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라고 봐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안 봐요. 법에서는. 물론 대내적인 소유권 이전이 되지만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라고 봐서 실질적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나 뭐 이런 세금이 부과가 안 되고, 두 번째 그 취득세도 부과가 안 돼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10,000원도 안 되는 세금으로 증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경우는 우선 신탁에 등장하는 당사자 개념은 딱 이제 세 당사자가 있습니다. 첫째 위탁자, 이 살에서 남편, 그 다음에 수탁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수익자, 아이. 그러면은 위탁자와 수익자는 누가 될지가 분명해지는데 이제 수탁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거는 실무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다가 얼마 전에 정리가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저희 법무사들밖에 없어요. 이 법을 명확하게 알고 등기까지 명확하게 아는 건.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을 진행하실 때는 무조건 법무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이제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하급심 판례가 나왔는데, 유언 대용 신탁한 신탁 재산은 그 남편분이 사망하실 때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신탁된 재산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안 된다는 최근 하급심 판례가 나왔는데, 물론 단서는 있어요. 그 신탁 제도를 잠탈해서 그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한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것도 논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전에 유언 대용 신탁을 하셔라. 재혼 전이기 때문에 그 여성분, 상대 배우자 될 분께서는 상속권자가 아니에요. 훗날에 유류분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혼 전에 증여를 하시든 유언 대용 신탁을 하시든 하시는데, 아까 그 세금 문제, 엄청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유언 대용 신탁이 이 상황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유효적절한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물론 유언 대용 신탁이 세금을 아예 안 내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남자분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이 일어나잖아요. 사후 수익자를 아이로 지정했고, 그럼 분명히 그 신탁 재산에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그 남자분이기 때문에 상속이 일어나서 그때는 아마 상속세를 납부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 남자분이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아이가 성년이 된 다음에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될 문제고, 아이는 상속세 이상의 재산을 얻기 때문에 지금 이 남자분께서 당신이 생전에 지금 이 사안에서 내가 재혼하는 이 아이를 낳아준 친모도 아니고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은 피 한 방울 안 섞이는 우리 아이 서럽게 하지 않을까, 나 그거 위험해서 내 아이한테 내 재산 다 주고 싶다 라고 하면 가장 유효적절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세금, 절세 효과를 감안하면은 재혼하시기 전에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는 거고, 이 유언 대용 신탁을 진행하실 때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는 법무사기 때문에 법무사한테 무조건 진행을 하시는 게 유리하시다. 그래야 아까 그 3당 사자 간의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사안에 맞게 풀 것인가를 법무사님들이 다 컨설팅을 해드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께서는 얼른 재혼하시기 전에 법무사님을 찾아뵙고 유언 대용 신탁을 진행하시고 유언 대용 신탁 등기가 끝난 다음에 재혼을 하셔라. 그게 이 사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신탁제도가 아직까지 신탁은 남의 나라, 지금까지 남의 나라 이야기했으니까 몇몇 개 신탁 회사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법이 바뀐 지 이제 횟수로 8년이 됐거든요. 9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신 분이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나 살아생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증여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많았는데 불효자 방지법에가 중요했는데 이 자식이 말 안 듣고 네네네. 그렇게 하면 다시 돌리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진짜 유언대원 신탁? 네. 이게 진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언대용 신탁을 이건 저기 뭐 자산가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세 효과도 누리면서 나의 유언을 미리 하겠다. 유언을 나 살아있을 때 내 눈으로 보겠다. 그리고 절세 간단하게 세금 거의 안 내고 좀 그걸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 유언대용 신탁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그 수익자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말 안 듣으면 그렇죠. 와이프로 그렇죠. 바꿀 수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 변경 등기를 하면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언대용 신탁 제도를 이용하시고, 제가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세법은 조금 달리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일반 법하고. 그래서 한참 유언대용 신탁 초창기 시절에 이제 국세청이나 각 구청 이제 세무과에서는 이거 솔직히 실질적으로 증여 아니냐. 그러면 조세는 실질과세 원칙이거든요. 형식 여하 불문하고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이제 조세 실질과세 원칙인데, 그러면 우리 세법 분야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증여다. 그럼 증여세를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막 한참 초창기에 논의가 많이 있어서 이거 유언대용 신탁을 과연 해야 돼? 나중에 증여세 갑자기 막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는 논란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조세 세금이라는 건 명확해. 조세법률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세법 분야에서 이 유언대용 신탁이 실질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래서 취득세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이제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논의도 이제 예전에 논란이 초창기 좀 일어났다가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조금 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제 아이가 있으신 남자분이 재혼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재혼 여부를 불문해서 자녀에게 다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 유종희 법무사님과 함께 투머치 토크와 함께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저희가 케이스를 가지고 네네. 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 전문가 법무사 법무사 TV였습니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